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풀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지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사흘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기술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3.5% 넘게 급등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등 기술주 비중이 높은 지수들이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이내 상승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오름세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 개선과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 속에 주식들을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 대비 1.23%, S&P 500 지수는 2.03%, 나스닥 지수는 2.74%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5.4%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3.5% 뛴 259.51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다음 달 경영에 복귀하기로 한 게 투자 심리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종목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외려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는 3.62% 급등한 106.43달러로 마감했고 AMD는 4.51%, 브로드컴은 6.35%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깜짝 실적을 공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6.5% 급등했고 IBM은 전날 장마감 뒤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IBM의 상징인 메인프레임 컴퓨터 부문이 하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6.58% 급락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서비스나우는 전날 기대 이상 분기 실적과 낙관 전망을 내놓은 데 힘입어 15.49% 폭등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역시 깜짝 분기 실적 덕에 6.25%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중 알파벳이 장 마감 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장 마감 뒤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공개한 알파벳은 정규 거래와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2.53% 오른 채 정규 거래를 마친 뒤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기업으로 지난 1분기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뤘는데요. 알파벳은 1분기 매출액이 902억 3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매출액의 연간 성장률은 12%로 월가 기대치 10%를 웃돌았습니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배치되는 AI 도구인 AI 오버뷰의 월 사용자가 지난 10월에 10억 명에서 현재 15억 명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글 검색 기능에서 점차 AI 사용량이 늘고 있음을 강조한 건데요. 구글은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그런 재료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세가 되겠는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완화되려는 그런 힌트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시장을 견인한 건 트럼프 관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연일 대화 의지를 내비치자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며 투심을 견인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향후 2, 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대중국 관세 인하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하향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의 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중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양국이 매일 협상하고 있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는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 진전 징후 역시 찾고자 하고 있는데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오늘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빠르면 다음 주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발언도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러 연준 이사는 관세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 금리 인하를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M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경제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면 이르면 6월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지표는 예상에 부합해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수정치보다 6천 건 늘어난 22만 2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다만 월가는 여전히 관성으로 인한 약세장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베어의 로스메피트 전략가는 오늘 랠리와 관련해 이런 상승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간밤에 협상이 이루고 있다고 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팔라스 캐피털의 가오라브리 말에도 정부가 관세보다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인 건 고무적이지만 시장의 최종 목표는 관세 철폐나 상당한 수준의 무역 합의라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수 있다며 조정이 끝나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하락 속도를 고려하며 시장 여전히 조정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은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부분의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는지를 이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또다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